안녕하세요. 소소한 인문학입니다. 잃어버렸던 책갈피를 며칠 전에 우연히 6개월 만에 찾게 되었네요. 참 삶이라는 게 내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 대학의 철학 교수인 휴버트 트레이퍼스 그리고 하버드대 철학 교수인 숀 드론스 켈리가 공동 집필한 모든 것이 빛난다를 소개하겠습니다. 1장 선택의 짐. 뉴욕 지하철 철로에 50살의 건설 노동자 한 명이 추락하자 아이의 아빠인 오틀이라는 사람이 철로로 뛰어들어 그를 구합니다. 그 순간 누군가는 영웅적 행동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죠. 이런 선택의 순간 선택을 회피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대안을 거부하는 욕망만을 쫓는 부류, 다른 한 부류는 SNS나 마약, 오락 등에 중독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전자는 자신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부류고 후자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 부류라고 저자는 말해요. 2장 우리 시대의 허무주의. 판에 박힌 일상의 무의미함. 열심히 일해도 빈부의 격차는 커져가는 상황. 붐비는 교통체증. 똑같은 장소의 여행. 모든 것이 현대인들의 생각을 하나로 강제하는 데서 비롯되는 허무주의에 대해 말합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천재작가 데이비드 월리스의 허무주의를 극복할 유일한 방법에 대해 말한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만일 여러분이 생각하는 법, 주의를 집중하는 법을 진정으로 배운다면 여러분의 힘으로써 이런 선택이 가능할 겁니다. 즉, 이 혼잡하고 후덥지근하며 느려 터진 소비지옥의 상황을 그냥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것으로까지 경험하는 힘 말입니다. 그것은 불 속에서 별들을 재련하는 것과 같은 힘입니다. 사랑, 동료의 모든 사물에 깊이 내재한 신비로운 통일성을 재련하는 힘 말입니다. 원로서 이 말이 사실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적 문장입니다. 3장 신들로 가득한 세상. 호메로스의 작품에 트로이 전쟁의 장본인이었던 헬레나가 남편 메넬라우스 왕의 만찬에서 자신과 파리스의 애정 행각에 대해 말하고 남편은 그런 그녀를 칭송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그 애정 행각이 에로스의 신인 아프로디테의 축복을 받아 일어난 일이라고 사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에게 가장 훌륭한 삶은 정조, 감정과 조율을 이루고 사는 것이었다고 저자는 말해요. 4장 유일신의 등장. 낡은 세계를 새로운 세계로 바꾸고 강력한 문화의 재설정을 야기하는 자를 재설정자들이라고 명칭합니다. 그리스 시대가 저물고 최초의 재설정자를 예수로 보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시절에 유대인들은 무려 613개의 율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 등이 있습니다. 예수는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 대신에 인간의 내적이고 사적인 욕망을 중심으로 가치를 재편합니다. 5장 자율성의 매력과 위험. 단테의 신곡을 중심으로 중세 기독교적 사고관을 재조명합니다. 신곡에서 단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1운동자를 통해 다른 모든 존재들이 움직인다고 봤던 것처럼 자신의 베아트리체에 대한 사랑이라는 과정을 통해 결국 신에게 다가가서 무한한 축복 속에 머문다고 결론짓습니다. 작가는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실존의 충만함에 이르는 길일까? 라고 반문하죠. 근대로 접어들면서 인간에게 이성의 철학을 가르친 데카르트와 칸트의 자율적인 주체의 개념과 자르트르의 실존주의는 인간에게 존재의 전적인 책임을 돌리게 됩니다. 6장 광신주의와 다신주의의 사이.
6장의 내용은 허먼 멜빌의 모비딕에 대한 저자의 강론입니다. 멜빌의 우주에는 신이 없으며 따라서 우주 자체에 숨겨진 진리도 없다. 종이 가면 뒤에 얼굴이 숨어있는 것이 아니다. 가면, 피부, 주름진 이마, 많이 크기에 있는 전부이다. 모비딕에서 멜빌은 광신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7장 우리 시대의 가치 있는 삶. 결국 저자는 호메로스 시절의 다신주의처럼 대상에서 반짝이는 어떤 순간 피시스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에서 느끼는 감정인 순간의 피시스. 어떻게 표현해야지 정확할지는 제가 나중에 또 다른 지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축복 속에 머무르는 방법을 메타 포이에시스로 찾기를 당부하며 마무리합니다. 포이에시스는 그리스어로 창작을 뜻합니다. 메타, 포이에시스를 넘어서는 메타 포이에시스는 피시스를 최선의 상태로 드러내는 포이에시스에서 인간 중심주의의 흔적을 경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말이 어렵네요. 쉽게 예를 들면 GPS를 애용하다가 때로는 그것을 과감하게 끄고서 운전하면서 창밖의 경치를 살피는 지혜, 어느 날은 손편지의 감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태도, 그런 순간의 축복을 말해요. 피시스는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소소한 인문학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